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5%대 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5%대 또 급등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게 모델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델 X보다 더 큰 승용차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런 로보밴이 아니라 다른 모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떨어지는 가운데 유가는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관련 주식들이 좋았고요. 반도체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이 0.6% 상승을 했고, 나스닥 상승에 힘입어 S&P 500도 0.39%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1%대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가 블랙웰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버에 연결됐을 때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아직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양산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1%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이 차세대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거든요. 이번 주 20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되겠는데요.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젠슨항 CEO가 긍정적인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주식과 나스닥 주가의 상승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는 충분히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선, 제가 기준선이라고 일컫는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지금 딱 닿으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주 한 주 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나스닥의 반등세를 테슬라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멈추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참고로 현재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은 58.7%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아직까지는 한 6대 4 정도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18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PC 지수 발표라든지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는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와도 안 되겠고요. 너무 나쁜 수치가 나와도 안 되겠어요. 적당한 수치가 나와서 이 정도의 확률이 유지가 되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연말 산타 랠리 분위기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나스닥이 저번 주 이렇게 쉬어간 만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5.6%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 캔들만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상승이긴 합니다. 자, 일단 음봉이 나왔고요. 굉장히 위로 아래로 꼬리가 길어요. 자, 그러니까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불 세력과 테슬라 공매도 세력, 그러니까 베어 세력 간의 다툼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분간 약 한 360불대, 370불대를 저항으로 삼고 좀 횡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향후 2년 그리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가장 큰 발전을 보여줄 회사로 테슬라가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계속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호재 요인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겠고, 내년 1분기가 되면 FSD가 중국과 유럽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상승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바야흐로 신모델들이 출시를 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또 끌어올릴 수 있겠죠.
어쨌든 내년의 화두는 오토노머스 FSD AI, 그러니까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FSD 중국 출시라든지 하반기 언스퍼바이즈드 FSD 시작, 하반기 로보택시 네트워크 시작, 그리고 FSD 라이센스, 그러니까 B2B 수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테슬라 주가를 자극할 만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FSD 라이센스 소문이었어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로보택시라든지 FSD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이미지와 포스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샤오미 레이준 회장이 있는데 굉장한 테슬라 따라쟁이, 일론 머스크 따라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서 잠을 자면서 생산 지옥 상황이었죠. 모델 3를 대량 양산을 하면서 공장에서 취침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상하이 자동차 저우 진카이 사장도 따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상하이 자동차가 정말 FSD 라이센스, 로보택시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가 되겠죠. 이 테슬라 차이나에서 정확히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SCI 상하이 자동차죠. 상하이 자동차와의 FSD 기술 협력 소식은 거짓입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5%대 급등은, 자, 이 소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끝난 거예요. 자, 소문으로 끝나서 아쉬운 마당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의미심장한 X를 또 올렸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쏘아 올리는 이 이미지를 연속으로 2개나 올렸어요. 로켓 사진을 올릴 때마다 뭔가 테슬라 주가 부양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굉장히 큰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속으로 2장을 올렸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스타쉽 다음 발사 6차 발사가 11월 1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내일 아침 7시에 있네요.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러한 주가 급등은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었어요.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현재 트럼프 인수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일론 머스크에게 보답을 해줘야겠죠. 그 첫 번째 선물 꾸러미로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 제정을 지금 트럼프 인수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해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공동 수장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쓸데없는 비용들은 다 감축을 하겠지만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기술들,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사업을 크게 키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게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더 쓸 것을 아마 강조를 하겠죠. 현재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테이트별로, 그러니까 주별로 서로 다른 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 연방 차원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어요. 연방정부 차원의 큰 틀의 규제와 규칙을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반발에 계속해서 부딪혔었죠. 자율주행 차량 제조업체는 연간 2,500대만 운영하는 그런 제한 조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10만 대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번번이 이 도로교통안전국의 반대에 부딪혀 왔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인수위 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5%대 급등을 한 거예요. 자, 왜냐면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스도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의 AI 측면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가치만 보더라도 최소 1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이미 1조 달러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1조 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SD 자율주행만 정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로보택시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현재보다 2배까지 정말 빠르게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윈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일론 머스크도 돕고요. 자율주행차가 글로벌에서 당연히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미국에 보급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80을 앞둔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죽기 전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장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들을 정말 발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에요. 정말 두 사람 간에 지금 생각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 날개를 단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일론 머스크의 다 계산하에 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정부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최고의 기술이 있었지만 정치가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없겠다라고 인식한 일론 머스크는 정치에 올인을 해왔습니다. 공화당 정부 트럼프에 올인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도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CNN이라든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미 친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매체 플랫폼 X와 같은 게 필요했다라고 본 것이죠. X마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때마다 테슬라의 리콜을 때리면서 테슬라 성장에 뭔가 태클을 걸어왔더니 NHTS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죠. 자, 이제는 친 트럼프 성향, 테슬라 성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이에요. 자, 이제 연간 10만 대까지 자율주행 배치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만 대에 이제 그치지 않겠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방 규정의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페달과 이 핸들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보택시가 정말 2026년 안에 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또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이번에 민주당 정부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 반하면 선거에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도울 수밖에 없는 미국 정치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뭔가 부자지간 같습니다. 정말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교통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는 전 우버 임원인 에밀 마이크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 스페이스 X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일론과 친한 사이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어지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이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아마 다른 차량 모델과 옵티머스가 되겠는데 옵티머스는 꽤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 로보밴은 좀 물음표가 있긴 있었어요. 컨셉 모델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멋있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큰 모델, 버스와 같은 모델이 나올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승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약간 9인승 정도의 밴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자, 이 모델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 모델도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차량을 개발 중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컨셉카 로보밴 20인승의 로보밴이 아니라요. 자, 이 정도 약 한 9명의 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대가족입니다. 이 가족 총 9명인데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가 있으면은 다 승차가 가능을 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7인승 모델이 맥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Y X보다 더 큰 모델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는 인구 감소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주 거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모델 안 만들 수가 없겠어요. CEO가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진과 이 X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That's great to see. 테슬라 러버밴 is in development. Some other things too.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이 로보밴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델 말고요. Some other things too라고 적혀 있으며 다른 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밴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밴으로 아마 일컬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컨셉 모델이라도 조만간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이 모델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이렇게 로봇 택시와 내년에 모델 Q가 또 나오죠. 3만 불대 저가형, 소형, 해치백 모델까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정말 이제 이 글로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세그먼트에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CEO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트라운 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5%대 급등을 하면서 저희 클럽은 단기 계좌에서 또 한 번 28%대의 수익 실현을 단행을 했어요. 10월 달부터 연속 한 3번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 멤버십 단기 매매 계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단기 계좌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계좌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여유로운 은퇴와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고요. 이 장기 계좌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 계좌도 필요하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잘 투자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 아트라운 TV 홈 화면에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어요. PC와 핸드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